네, 오전 시황 보고 오셨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이광무 대표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전 시황 보고 왔는데요. 네. 어제는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또 상승 출발하면서 그 상승 흐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이런 상승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가 1일 1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안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오늘 강보합권의 지수 흐름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여전히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 시장에 대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출발을 하고 또 강보합 출발했지만 장중에 내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지수의 하락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플러스의 모습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의 전반적인 힘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과 조금은 상이하다라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보겠고요. 보통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켜지면서 지수를 끌고 간다라면은 그래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큰 대형주들이 버텨주는 그런 시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경기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중소형주, 개별주의 의지가 높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위주로 요즘 시장을 함께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 FOMC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이고 FOMC에서 이제 이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될 것인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좋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아마도 이전에도 경계 개심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해서 움직일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할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FOMC 전과 FOMC 후에도 개별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시선 이동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좀 빠른 이동이 있는 이슈 종목들, 뭐 쉽게 말해서 테마주들이 가장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FOMC를 전후로 기점해서 테마주 위주 그리고 개별 이슈 있는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슈 브리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완성 자율주행 상용화입니다. 어릴 때 상상해봤던 우리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는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그 현실화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획기적이고 새로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조금 위험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이 많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서도 자율주행 차량이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되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 핸들을 놓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죠. 내가 직접 체험하기 전에. 그렇죠. 살짝 저는 아직 무서운 체험 못 해봤거든요. 저도 아직 못 해봐서 좀 무서운 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국토부에서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계획을 펼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 언제까지 이런 흐름 좋을지 예측 가능하실까요? 일단 주가적으로 했을 때는 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오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 초반 때까지 영향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시장 참여가 아마도 좀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모멘텀화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완벽하게 지금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이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좋은 재료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이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여러 가지 신기술 육성 정책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과거 정부와 다른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 현재 정부에서 새롭게 선보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발표는 좀 새롭기 때문에 아마도 현 정부 내에서는 아마도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토부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그리고 2027년도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이전까지 했을 때는 자율주행 관련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참여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없어지는 재료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네. 운전대를 놓는 것에 대한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운전대를 놓는 과정까지 사실은 저는 아직 좀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과 국가에서 추진되는 일들이 2025년도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 보고 있어요. 왜죠?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 빠르게 남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기술에 대한 시장 여러 가지 그 속도는 빠를 것이라 생각돼서 저는 자율주행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얼마만큼 혜택이 될까? 저는 그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변화도 생각보다 가시화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또 굉장히 2025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윤 정부의 정책이 신기술을 추진하는 거라고 하니까 자율주행 서비스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 서비스와 관련해서 모트렉스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트렉스 관련 뭐 다른 종목들 혹시 뭐 네.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모트렉스 종목이 가장 좀 눈에 띄게 올라간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전체적인 섹터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 이 국토부에서 이 버스라든지 셔틀 이와 같이 좀 대중교통에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를 준비를 먼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차량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서비스가 아니라 대중교통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반복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자동차, 보험, 운송 각각의 산업에서 규제도 맞추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의 힘이 나온다라면은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는 살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모트레스를 비롯해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의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이런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자율주행 키워드에 있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좀 많이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종목이 모트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트레스의 움직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후발 기업들도 이와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를 계속 꺼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씩 본다라면은 모트렉스, 그리고 저는 라니스 종목을 항상 같이 이야기 드리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라니스에 대한 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 모트렉스에 대한 추세가 이루어진다라면은 후발주 기업들을 했을 때 오늘은 모바일 어플리언스라든지 그리고 넥스트 칩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바닥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자율주행 키워드 계속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조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등락은 빈번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2025년도, 2027년도 이야기를 언급드렸었는데, 그 시기 때까지 꾸준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받으면서 계속 회자될 수 있는 재료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반영될 수 있는, 지금은 사실은 시범 서비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어떤 구획을 정해서 진행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보다 이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바뀌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이슈가 좀 나올 때, 정책에 대한 기조가 나올 때 테마적인 흐름으로 보시고요. 일단 향후에는 실적으로 전환되는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슈, 정책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앞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시행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네. 정책들이 되게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법안이나 규제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법안이나 규제 새로운 트렌드에 관련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계속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그 재료가 살아있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정부에 대한 정책 이야기, 네. 정책이 계속 끊임없이 회자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자동차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업무 협약 계약에 대한 체결 이야기들이 또 다시 거론이 됐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시장 참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사업에 대한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섹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재료가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제 구현해야 되는 시간과 현실화되는 시간이 조금은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목표하는 기간이 2025년도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재료를 계속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부가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네. 통신개혁도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자동차 스스로 인지 능력을 갖는다는 것인데, 그 인지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가 하나의 인터넷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넷 역할을 하기 위한 통신 구축.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은 뭐 5G, 6G 이후에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뭐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뿐만 아니라 통신의 영역에서도 자율주행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재료가 상당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재료다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네. 단지 자율주행은 자동차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통신과 관련을 지을 수도 있고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테마 관련해서도 꾸준히 2025년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아 EV6 미국에서 생산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만들던 EV6를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닐까. 네.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전기차 생산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 생산이 되거나 또 미국 안에서 조립이 되어서 출시가 돼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해서 얘기를 주었고요. 이것의 가장 큰 차별점을 둔 것은 보조급 지급에 관련된 논란이죠. 네. 이 때문에 현대차가 물론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위한 공장을 증설하지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모델이 특히나 친환경차 모델이 당장의 보조급 이 범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당장 신차 판매에 걸림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고심했을 문제이고요. 일단 일전에도 한번 현대차가 과연 이 북미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현장의 공장이 2025년도 건설 예정인데 그보다 좀 더 앞당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설 공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공장을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공장을 어느 일부분은 전기차 양산에 필요한 파이프라인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는데, 그 뉴스가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차에서의 EV6 모델은요, 아이오닉 5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 전기차 판매율이 상당히 높은 차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대부분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조달을 시켜줬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이 모델을 미국 현지에서 어느 일부분의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양산할 것을
계획을 했죠. 이게 이제 새롭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 그룹이 그 동안에 네. 2분기 때까지 자동차 판매율에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졌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공장 파이프라인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나 전기차 공급에 있었던 부품주들에 대한 모멘텀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자동차를 제조했다면 이제 그게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대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국내 자동차 네. 업계에 이제 우리 상황이 이제 호재로 분명히 작용하는 거겠죠? 아니면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전기차 판매 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봤을 때 그냥 순위만 봤을 때는 테슬라 모터스 그리고 2위에 현대차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현대차 그룹의 모델이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다양한 기종의 이 기업들의 차종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라면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이 국가 기업들도 보조금에 대한 혜택이 사실 자유롭진 못해요. 왜냐면은 이미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건이 다 갖춘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네. 각각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보조금에 대한 리스크를 빨리 극복하겠다라는 게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현지 내에서는요, 이 기아차 모델이 일부 파이프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현대 기아차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발표보다 그 현지 공장 안에서의 노조 문제였거든요. 네. 과연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에 대한 변환이 네. 노동자들에 대한 동의가 질 것인가. 근데 이 부분들이 노사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전기차 생산에 대한 브랜드 점유율이라든지 네. 그리고 다른 보조금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미 투자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그룹의 노조 문제까지 이제 해결이 되면서 분명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확실한 호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시장 내에서 확실히 이제 미국산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이제 국내 우리 자동차 업계가 분명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전기차 업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부품주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 주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산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초점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EV6 미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인데 EV6에 대한 모델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룹 안에서 이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기아차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GMP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차량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 네. 차량에 대한 디자인에 따라서 차량 내부적인 구조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에 따라서 하부 설계가 제각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전기차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왜냐면은 하부 내부적인 구조가 결국에는 배터리 삽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터리 탑재에 대한 모델을 균일화, 그러니까 획일화하고 난 다음에 차체에 대한 모델은 거기에 맞춰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플랫폼이다라고 해왔었는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eGMP라는 명명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EV6에 대한 모델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라면은 사실은 이제 미 현지 내에서도 다음 차량에 대한 이 신제품에 대한 출시 라인업이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이제 이 GMP에 대한 모델이 적용된다라면은 적용되는 모델이라면은 아마도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 특히나 기아차에서 모델이 EV6뿐만 아니라 EV9에 대한 이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계획까지도 순조롭게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아마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그리고 전기차 생산하는 부품사들도 시장 진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차 섹터 자체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사안이다. 부품주들도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미 현지에서 역시나 조달할 수 있는 부품사들, 그러니까 미 현지의 생산 공장을 증설 계획을 갖추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네. 이제 전기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장이 기존 차보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더 균일화되게 만든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품이나 배터리 관련된 주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은 전기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가 네. 그 다음에 초점을 둘 라인 같은 것도 일단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모델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친환경 차량이라는 범위로 본다면은 하이브리드 차량도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혜택에 대한 범위 대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이 차량 판매율을 보시게 되면은 친환경 차량에서 전기차 판매량 비율은 대략 한 20% 정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매출은 하이브리드 차량들, 친환경 차량에서 72.4%가 대부분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EV6에 대한 모델에 대한 소개가 되었지만은 다음 달부터는 현대차 모델에서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차가 보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이 절대 늦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에 최근까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고 나서 리스크화되었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주가 향방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좀 더 주목을 받는 거는 부품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부품사로서 주목에 대한 또 경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들을 좀 더 선호하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부품주들을 한 번 더 체크해보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요.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두 번째는 기아 EV6의 미국 내 생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무쌤의 넥스트 레벨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